안녕하세요. 매일 행정법. 자, 벌써 5월도 이제 조금씩 이제 익숙해져야죠.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마음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가족 모두에게 모두 자, 조금이라도 고맙다. 함께 같이 하자. 뭐 이런 것들이죠. 가족이라는 것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 가장 친한 분들만 모인 소수의 어떻게 보면 뭐 나를 믿는 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들이잖아요. 자, 가족분들에게 감사, 고맙다. 그다음에 사랑한다. 자, 한마디라도 더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선물을 해라, 뭐 더 나아가서 뭘 해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렇다 해서, 그럼 뭐 또 좋지만, 뭐 그거 안 한다 해서 뭐 나빠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러면 5월 2일 목요일도 매일 행정법 정인영과 함께 매일매일 습관처럼 실력 한번 늘려볼까요? 자,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24년 국가직 문제인데 과징금 문제. 뭐 물론 과징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는 뭐 행정기본법의 28조, 29조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살펴볼게요. 과징금. 자, 행정기본법에 과징금 부과 절차 뭐 이런 것들 조금 분할 납부라든지 그다음에 과징금에 관해서 자 재량성 이런 것들을 이제 명문의 규정을 두었는데요. 28조하고 29조니까 요거는 정말 딸딸딸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종문은 뭐 모르고 간다 그러면 시험 문제 뭐 그냥 나는 틀리겠다라는 거니까요. 아직은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의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숙지하시고 암기하시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과징금에 관해서는 재량성을 인정하는 게 기본이에요. 자, 과징금, 재량이요. 따라서 부과 여부도 재량이고 금액 결정도 재량입니다. 부과 여부, 금액 결정, 재량. 자,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하려면 이 침입적이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 법률적 근거를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행정기본법이고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근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과징금 부과를 행정기본법에 근거해서 부과한다. 좀 그건 그렇고요. 이제 과징금 부과는 재량이다. 자, 그 다음에 재량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죠? 과징금의 법적 성질 침입적이면서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 유보 법적 근거 두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적 성질이 두 가지 이중적 성질을 가졌다. 그래서 제재라는 성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자 부당이득 이 두 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재라고만 단정짓기도 뭐하고 그다음에 부당이득이라고만 보기도 뭐해요. 자, 과징금은 또 처분성을 가졌다.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법적 성질에서 이건 아셔야 돼요. 침입적 성질이면서 법률 유보를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중적 성격을 가져서 제재와 부당이득적 성격, 그다음에 처분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통해서 다툼을 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물론 자. 이거 일심 전속적인가 전속적인가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자 상속도 되고 승계도 된다. 승계 가능. 그다음에 이제 종류를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과징금 종류가 두 종류 있어요. 본래적 과징금이라는 말 또는 본원적 과징금 또 자 변형된 가름한 과징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종류는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재량성을 갖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과징금이 유일하게 여러분 시험에 유일하게 기속으로 보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자, 과징금 부과 여부는 요거는 기속이에요. 그래도 자, 금액 결정은 재량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과징금이 재량이니까 자, 금액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재량이 주어졌으니까 법원에서 과징금에 관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과징금은 자, 전부 취소함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거 있죠. 전부 취소해야 되는데 법률에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이 남아있다면 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면 그럴 때는 그 금액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면 안 되니까 예외가 있어요. 예외 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을 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러면 일부만도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런 것들은 판례니까 이제 감에서 조금씩 보셔야죠. 자, 과징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처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법 수익기획이나 박탈로서 제재 성격을 가진 과징금을 함께 부과 이런 것들을 이제 자 정리하다가 지금은 효과가 좋으니까 여러 법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법률적 근거를 두되 이런 것들은 꼭 고려하세요. 그러면서 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담겨 놓았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는 건 꼭
전제로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별법을 다 볼 건 아니에요. 과징금은 처분성을 인정하니까 항고소송 대상이다. 민사소송 갈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상속이 된다, 승계가 된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 가름한 과징금. 원래 영업정지 철회 대상 하지만 영업정지 철회로 인해서 공공의 불편이 가중될 걸 우려해갖고, 자, 변형된 가름한 과징금 이렇게 얘기하죠. 변형된 과징금도 재량이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불법 수익을 정말 얼마를 벌었는지 묻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과징금 근거가 되는 또 산정 기준이 되는 뭐 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해서 새롭게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게, 일반적으로 이만큼은 벌어요라는 평균적인 수익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거지, 그게 뭐 실제로 얻은 금액이 얼마냐 그걸 따져서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가 나온다 해서 새롭게 과징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요렇게 갖고 과징금을 좀 정리하시고 나서, 자, 문제를 본다면 문제가 조금 그래요. 다들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시험장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그 정리된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내 능력껏 발휘를 해야 되니까요. 자,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과징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그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에 과징금 제도를, 자, 한마디로 시작했다는 거죠. 소정의 부당 지원행위. 자, 대기업들 간에, 자, 그 대기업들 보면 가족회사처럼 운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 지원행위 억지라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과 부당 이득 환수적 요소의 성격을 부가, 그러니까 추가, 부가 함께 모든 국가 형벌권 행사로서 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징금, 형벌, 심지어는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도 병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형벌이 아니니까요. 두 번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맞는 지문이었어요. 두 번째,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할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분할 납부해야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일시불이 아니라 분할 납부할 때는 이거 납부 기한 7일 전까지가 아니라 10일 전이죠. 10일 전. 이 과징금 이 28조 29조에 유일하게 숫자라고 있는 건 이거 하나인데 이거 안 해오시면 안 되죠. 10일 전이었죠. 7일 전이 아니라.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 문서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행정청에 신청해야 된다. 자, 결국 문제는 행정기본법의 숫자를 묻는 문제, 요게 틀린 지문이었군요. 요렇게 기본적으로 어렵게는 아직은 안 냈어요. 행정기본법이 있더라도. 3번,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해서 일괄하여 최고 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 그래요. 최고 한도 내에서 하나의 부과처분, 요건 많이 나왔어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뭐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름한 과징금, 이렇게 5천 범위 내에서 가름한 과징금. 그래서 원래, 자, 영업의 정지나 철회 대상인데 공공의 불편을 고려해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 우선 과징금을 부과처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차후에 별도로 과징금 부과처분하면 이 과징금 금액을 이건 또 잘못 사용할 수 있잖아요. 5천만 원까지인데요. 이번에 2천만 원 해놓고 다음에 또 다시 할 때는 또 5천만 원 보내서 이번에 4천만 원. 그럼 5천만 원까지가 아니라 6천만 원이 부과되니까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한 번 정해야지 다시 또 추가한다든지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과징금이 요거는 안 되는데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돼요. 자, 과징금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려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얼만큼, 자, 평균적인 소득이 얼만큼 이 조사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행정행위는 할 수 있어도 이게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하고 또다시 결정을 하는, 이게 서로 독립된, 그래서 추가적인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과징금,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가는 안 돼요.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가행정의로서 과징금, 조금 가행정이라는 개념도 좀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부당 내부 거래를, 그러니까 부당 경쟁 관계를 해가지고 경쟁 관계를 부당하게 한 업체 중에 하나가 그걸 자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부당 경쟁한 회사들만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진 신고한 회사가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과징금 금액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셋은 똑같이 과징금을 우선 부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적극적으로 신고를 통해서 이 부당 경쟁을 밝힌 회사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과징금을 따로 정해주는 거죠. 다시 정해주는 거죠. 그럴 때는 앞에서 정한 과징금은 임시적이었고 뒤에서 정한 과징금이 확정적인 과징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에서 과징금 정한 건 이제 사라지고 뒤에서 과징금 정한 걸 확정적 과징금으로서, 만약에 쟁송이 붙으면 뒤에서 정한 과징금을 가지고 싸워라, 이런 판례는 존재해요. 근데 그거는 추가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후에 별도로 과징금을 다시 또 부과, 이게 일종의 추가죠. 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네 번째, 과징금에 근거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가 징수주체, 부가사유 상한의 과징금, 가산금을 징수하라는 경우, 자,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 자, 과징금도 납부 기한이 있는데
했는데 나쁘게 내지 않으면 가산금까지, 가산하는 금액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놔라. 이게 28조 규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2번 7일이 아니라 10번 11 그거는 29조 규정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기본법에 있는 기본적인 법조항하고 나머지 8회 정도 과징금, 그다음에 기본 내용은 꼭 숙지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5월 2일 목요일이었어요. 자, 매일매일 여러분 습관처럼 행정법 저랑 같이 계속 늘리실 거죠? 자, 그러면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